안녕하세요, 한중입니다. 최근에 이 에코인드림 분석 영상에 이런 댓글이 좀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파산 직전이다라는 댓글이 좀 달렸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생각인 겁니다. 이 국내 주식은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각 산업마다, 각 기업마다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성장 산업이에요. 지금 당장의 이 기업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왜 에코인드림을 유심히 현 시점부터 봐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현재 이 에코인드림을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당연하게도 이 에코인드림이 성장 산업인 것도 알고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신 게 맞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거는 8만 원대에서 현재 주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고가 부근에서 사실 매매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 해당 기업이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 해당 기업이 과연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코인드림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고 현재 주가가 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계산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현재 뭐 8만 원 부근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내가 남은 돈으로 과연 이것을 추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에코인드림이 향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일정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코인드림 분석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현재 이 에코인드림을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새롭게 이 에코인드림 아니면은 2차 전지에서 25년도 초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 찾으시는 분들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에코인드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실적적인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실적을 보면은 처참합니다. 그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부 좀 가능성이 있지만 그 흑자 전환 자체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본다면은 당연히 실적 부분도 좋지 않고, 부채 비율도 현재 보시면은 24년도 1분기와 2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부채 비율이 늘어났던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까지는 굉장히 이 재무 비율을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부채 비율이 왜 늘어났느냐? 사실 그 부분을 봐야 해요. 자, 제가 에코인드림은 성장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장 기업은 말 그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인드림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호재로 작용이 될 정도겠죠. 과거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8만 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캐파 확보를 위한 공장 증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캐파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만큼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뜻합니다. 자, 이 에코인드림은 제가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미 이 캐파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캐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수요가 여러분들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에코인드림은 공급 업체입니다. 그쵸? 공급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쇼티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쵸? 쇼티지. 이 쇼티지 사업 하나만 보고 내가 에코인드림에 투자를 했는데 물렸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떤 거를 봐야 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겨워도 너무나도 당연해도 이 쇼티지밖에 없어요. 이 쇼티지가 정말 왜 중요한지 숫자로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은 2025년도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미래 매출 증대는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증하는 것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지금 좋지 않지가 않지 않나? 제가 안치를 되게 많이 썼는데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안 좋잖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에코인드림도 안 좋을 거 아니야. 2차 전지가 많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양극재도 많이 생산이 되고 양극재가 많이 생산이 돼야지 전구체도 많이 필요한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전구체도 안 팔리니까 에코인드림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성장성이 일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직격탄을 받은 게 어디예요? 바로 이 리튬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이 에코인드림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자, 왜냐면은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이제 제작이 될 때 1대1 비율로 들어가는 게 전구체입니다. 그쵸? 근데 양극재를 만들 때는 이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리튬 가격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 역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2025년도. 2025년도에 뭐가 있죠? 바로 이 IRA, FEOC로 인해서 중국산의 전구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2024년도까지는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만 이거를 바라봤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거는 2025년도 1월 1일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에코인 드림처럼 중국에서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의 전구체를 국내 기업이라던가 타 기업들이, 즉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기업들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 기업에서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량 자체가 제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현재 양극재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자료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구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 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극재 기업과 전구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양극재가 생산됨에 따라서 필요한 전구체 물량까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80만 톤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요게 80만 톤, 뭐 81만 톤, 100만 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LG화학 등 이 양극재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됐을 때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캐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더 적게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양극재에 대한 들어가는 데 전구체가 한 60%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물량이 몇만 톤 단위가 아니라 몇십만 톤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쇼티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 물량을 그렇게 크게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물량 자체가 확대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2025년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좀 늘어나는 시점이 2025년도부터예요.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천 톤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만 2025년도부터는 3.5만 톤, 즉 이 3만 5천 톤, 3만 5천 톤을 지금 캐파가 증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해서 2025년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25년도에 우리가 봐야 될 건보다 바로 이 에코앤드림의 매출 증대, 즉 캐파가 증대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이 전구체가 수출이 어렵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구체에 대한 경쟁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기차가 여러분들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가 매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왜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시장 영향도 있어요. 이미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주도했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바로 양극재 기업들입니다. 양극재 기업들인데, 양극재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양극재는 리튬 가격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한 상황에서 저점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이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이 다시 강하게 나오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뭐 물론 공급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재 기업도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이 양극재 기업들이 좋지 못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뭐 물론 매년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70% 이상 전기차가 늘어날 거야 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까보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25년도부터 더욱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산업이고, 이 전구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라던가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다시금 이 에코앤드림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3만 5천 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3만 톤에 대한 매출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3분기에서 4분기일 겁니다. 언제? 2025년도. 왜냐? 현재 5천 톤에서 새만금 3만 톤이 25년도 3월부터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데는 6월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수율도 잡아야 되고 이러한 공장 초기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산이 되는 부분들은 2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는 3분기와 4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2024년도부터 2025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출액 성장률만 5배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매출 성장이 5배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 현재 주가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새만금을 짓고 나서 얘네가 3만 5천 톤을 확보를 하잖아요, 2025년도에. 근데 최종적인 현재 나와 있는 계획 같은 경우는 2030년 안에 10만 톤까지 늘린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만 톤까지 늘리려면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은 자금이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필요합니다. 공장을 짓고 이 캐파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는데 대략 4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유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땡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자금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향후에 자금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처입니다. 현재는 지금 유미코어에 대한 단일 거래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유미코어에만 35,000톤이 나가야 돼요. 35,000톤에서 40,000톤이 나가야 돼요. 근데 현재 이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새만금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공장을 풀로 가동을 해도 35,000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거래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2025년도에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의 가치와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됐을 때 적정 주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설명 드리고 나서 적정 주가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인더링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는 좀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따가 적정 주가를 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적정 주가 부근까지 주가가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기간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이 매도 물량이 나왔죠. 이게 바로 시장과 2차 전지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1차적인 부분들과 2차적인 부분들의 회복세가 나왔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10월부터 11월까지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시장 영향이 너무 크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에코인드림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직전이었었던 해당 구간에서 유증이 나왔습니다. 유증 이슈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202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매출적인 부분들과 중국 제재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에코앤드림에 반영이 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엄청 큰 상승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1,48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시장의 모든 관심을 때려받을 이슈가 아닌 이상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사실 2만 원을 지켜주는 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가격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지 구간은 1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우리가 리스크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할 때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생각을 좀 해 두시고 신규 종목으로 만약에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시면서 해당 종목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부터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지금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은 제가 세력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지표 자체를 제가 직접 수식을 입력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평단가가 현재 주가와 계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이러한 물량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서 이루고 있던 평단가가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와 맞닿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구간부터 우리가 좀 이슈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현재 이전 주가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은, 자, 이전 차트도 보면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직후에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과 현재 주가와 괴리율이 굉장히 컸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상승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평단가와 주가가 돌파,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적정주가를 우리 같이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복잡한 부분 말고 단순하게 우리 그냥 숫자 계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물론 제가 또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숫자 띡띡띡 해서 주가 구할 거면은 다 그렇게 구하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도움 안 되실 거예요. 자, 에코인드림의 현재 매출액과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할 건데 일단은 35,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현재 에코인드림은 5,000톤 기준으로 해서 풀캐파로 가동을 진행을 했을 때 100% 가동률을 보였을 때 매출액이 1,000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35,000톤일 경우에는 7,000억을 기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7,000억에서 어느 정도 볼 거냐면은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좀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현재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7%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7%로 좀 줄게요. 그래서 0.07% 진행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이익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순이익률은 한 7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멀티플을 어느 정도 주냐면은 20%에서 30% 주는데 소재니까 25%로 멀티플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9,100억 정도 나옵니다. 자, 9,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가총액이 3,000억, 3,800억이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에코인드림의 현재 상장 주식수 현재 상장 주식수가 7786을 나눠주면은 대략적으로 한 51,5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적정주가라는 게 목표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정주가는 미래 가치를 시장에 반영을 했을 때 이 정도 가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지 목표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미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앞전에 2024년도 초에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돼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거고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하나요? 이유죠. 35,000톤. 35,000톤 이후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10만 톤이겠죠. 자, 10만 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물론 뭐 1만 톤, 2만 톤, 뭐 3만 톤 이렇게 해서 증설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큰 돈을 땡겨 와서 한 번에 뭐 7만 톤을 증설을 한다라던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추적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10만 톤으로도 한번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만 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산을 미리 해보자라는 거지. 자, 일단 10만 톤이면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매출이 2조 원이죠. 2조 원. 자, 2조 원에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은 7%로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순이익률 마찬가지로 75%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은 이미 그때면은 사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멀티플을 20배만 좀 줄게요. 20배를 줘버리면은 대략적으로 2조 1,000억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현재 상장 주식수를 나누면 주가가 나오겠죠. 11만 8천 원이죠. 자, 그러면은 11만 8천 원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부근까지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 향후 4년 이내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뭔가 이 현재 이 에코앤드림의 주가 위치와 그리고 우리가 계산했었던 적정 주가와의 계리율 그리고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